평화로운 도시에서 갑자기 패러독스 존이라 불리는 거대한 붉은 에너지 영역이 나타난다. 한 남자가 다가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고 패러독스 존에서 괴물이 튀어나온다. 청년은 망설임 없이 변신에 돌진하고 순식간에 괴물을 파괴한다. 이 장면은 그대로 인터넷에 퍼지며 엄청난 반응을 얻고 주인공은 만족해한다. 그때 여동생이 들어와 그의 생각을 끊고 하루를 시작하자며 끌고 나간다. 한편 해변에서는 정체불명의 카드 하나가 떠밀려와 한 소녀가 그것을 줍는다. 얼마 전 인류는 물질 속에서 원자보다 더 근본적인 초월 요소를 발견했는데 감정과 능력, 기억 같은 복잡한 것을 만들어내는 로직이라 불리는 존재였다. 이 로직으로 인해 세계의 존속을 건 전투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한다. 보호장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상공에 공간 포털이 열리고 무언가가 낙하한다. 그 시각 추루기가에서는 가족이 아침을 먹으며 즐겁게 대화하던 중 패러독스 레벨 3.7 발생 예보가 도착한다. 아버지와 누나는 낮은 단계라며 신경 쓰지 않지만 추루기만 불안해하며 식탁 아래로 숨는다. 다른 곳에서는 소녀들이 패러독스 존에서 나온 괴물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로직을 능숙하게 조합한 덕분에 괴물은 쉽게 제압되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집으로 돌아온 추루기는 방에서 자고 싶었지만 누나 시오리에게 끌려 아버지 생일 선물을 사러 시내로 나간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그는 조심스럽게 변장한다. 그때 거리에서는 고급 차량 때문에 소란이 벌어지고 교복을 입은 소녀들이 축구부라 소개하며 차 주인과 실랑이를 벌인다. 하지만 세계 자위 동맹법 제6조로 인해 유카리는 집사를 따라 고급차에 올라타고 친구들을 남겨둔 채 떠난다. 추루기는 신경 쓰지 않고 누나와 계속 걷는다. 다른 장소에서 국장 베로니카는 유카리에게 그녀가 100만 분의 1 확률의 로지시스트 재능을 지녔다고 설득한다. 다른 로지시스트들은 신입 등장에 흥분한다. 베로니카는 로직이 사춘기에 나타나고 성인이 되면 사라지는 힘이라고 설명한다. 그때 네메시스가 등장하는데 베로니카의 계약 여신이자 유카리도 보안국에 들어오면 만나게 될 존재였다. 이어 패러독스 레벨 7.2 감지 알림이 울리고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다. 쇼핑몰에 있던 추루기 남매도 이를 받고 사람들은 공포에 졸려 몰려나온다. 추루기는 누나에게 도망치라 말하고 자신이 미끼가 되어 괴물을 유인한다. 그는 괴물의 시선을 끌고 한 소녀의 도움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로지시스트들이 나타나 괴물과 싸우고 본래 형태로 되돌리는 데 성공하지만 놓치고 만다. 국장은 우선 패러독스 존을 봉인하고 이후 추적하라고 명령한다. 그제야 추루기는 쇼핑몰을 빠져나와 누나의 안전을 확인하고 자신을 구해준 소녀를 찾아간다. 그녀는 아테나라 소개하며 추루기가 로지시스트이기에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계약 여신이 되기 위해 왔다고 말한다. 아테나는 그가 잃어버렸던 로직 카드를 꺼내며 임무를 계속하라고 한다. 그때 아버지와 누나가 합류하고 시오리는 추루기가 더 이상 싸움에 나서지 않길 바라며 평범한 삶을 원한다. 그러나 패러독스 존과 괴물이 다시 나타나고 추루기는 말없이 아테나와 함께 나선다. 이동 중 아테나는 2년 전 홍콩에서 추루기가 상사의 만류를 무시하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사람들을 지키려 했던 일을 이야기하며 그래서 그를 선택했다고 밝힌다. 감동한 추루기는 다시 로그래프를 장착하고 아테나와 계약을 맺는다. 전잠은 혼란에 빠져 있었고 로지시스트 소녀들은 한계에 다다른 반면 괴물은 지치지 않았다. 그 순간 추루기가 등장해 방패로 공격을 막고 반격하라고 외친다. 그는 로직으로 괴물을 약화시키고 소녀들은 기회를 잡아 돌진해 외부 존재를 격파한다. 모든 것이 끝나자 추루기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고 소녀들은 그의 계약 여신이 아테나라는 사실에 놀란다. 부상자들은 치료되고 소녀들은 아테나와 대화를 나누며 일부는 소년을 못마땅해 한다. 추루기는 말을 아끼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때 다시 고급 차량과 집사가 집 앞에 나타난다. 시오리는 여전히 위험을 걱정하지만 추루기의 설득 끝에 물러난다. 아버지와 누나에게 작별을 고한 그는 집사의 차에 오른다. 다른 공간에서 한 남자는 아테나가 추루기를 선택한 사실에 놀라면서도 그의 미래에 큰 기대를 품는다. 알라에서는 베로니카를 통해 2년 전 홍콩 사건이 공유되고 추루기가 금지된 오버트랜스를 사용한 소수의 현역 로지시스트였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추루기는 캐리어를 끌고 들어와 알라의 새 멤버가 된다. 팀장 타마키가 소개하려다 그가 먼저 쉬고 싶다고 말해 신경을 긁는다. 방에 들어서자 아테나가 이미 있었고 계약자들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남성 로지시스트가 이 소식을 듣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다. 꿈속에서 아테나는 추루기와 계약을 원한다고 말하고 입술이 닿으려는 순간 추루기는 깨어난다. 아테나는 계약이란 서로의 로직을 공유하는 것이라 설명하며 꿈도 공유된다고 말한다. 이후 아테나는 추루기를 알라의 수장소에게 데려가고 돌아온 뒤 그는 신입으로서 능력 테스트에 참여하게 된다. 이틀 뒤 금발의 청년 올가 브레이크 차일드가 등장해 자신도 로지시스트라 소개하며 시험 당일 불온이 100% 확률로 찾아온다고 경고한다. 이해하지 못한 채 시험일이 되고 소녀들도 복습 겸 참여한다. 시험은 500문항이며 최하위는 요리를 맡게 된다. 네메시스가 문제를 빠르게 읽고 금발 소녀를 제외한 모두가 정답을 맞힌다. 유카리는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괴물의 기원을 설명하고 계약 여신들은 게이트 개폐에 카드가 필요하다고 밝힌다. 시험은 오후까지 이어지고 결과는 추루기와 타마키가 만점, 금발 소녀가 최하위였다. 시험이 끝난 뒤 모두 식당으로 가 최하위가 만든 초대형 햄버거를 먹는데 소스만 빼고는 모두 맛있었다. 수리는 소스를 조금 먹고 화장실을 계속 들락거려야 했다. 이게 올가가 말한 불운이었다. 그때 시오리가 오빠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갑자기 이상한 여자를 집에 데려왔고 둘이 뭔가 망상에 빠진 것 같다고 말한다. 통화가 끝나자 소녀들은 수루기에게 여자친구가 있다고 착각하고 다 같이 즐겁게 떠든다. 타마키만은 여전히 뭔가에 화가 난 듯했다. 유카리는 어제 수루기가 무례하게 굴었던 탓이라고 설명한다. 수루기는 바로 사과하며 모두의 이름을 묻고 금발 소녀는 클로에이고 계약 여신은 발키리라는 걸 알게 된다. 짧은 파란 머리 소녀는 아슈아나, 계약 여신은 아르테미스였고 타마키의 계약 여신은 비너스였다. 이어 타마키는 자신의 트랜스 시간이 225시간이라고 말한다. 13살부터 로지시스트였던 수루기는 이런 걸 신경 써본 적도 없었다. 그는 로그래프를 꺼내 확인했고 표시된 숫자는 266시간이었다. 아테나는 추루기의 특이 체질 때문에 트랜스 한도가 회복이 엄청 빠르다고 설명한다. 수루기는 예전에 5분만 쉬어도 트랜스가 회복되던 걸 떠올리고 모두가 그의 재능을 부러워한다. 수루기는 남성 로지시스트 올가에 대해 묻지만 다들 한숨만 쉰다. 한편 본부에서 수루기는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로직 카드를 다시 찾았고 복귀했다고 말한다. 그는 올가 브레이크 차일드에 대한 정보를 물었지만 친구도 아는 게 없고 이곳 사람들도 그를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시간 올가도 본부에 있었고 모두가 그를 존중하는 분위기였다. 올가는 이전 괴물이 갇힌 우리로 가서 그것을 풀어준다. 팀은 외부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그 외부 존재와 훈련 중이었다. 베로니카는 이것이 외부 존재의 정보를 수집해 모의 전투를 돌리는 가상현실 공간이라고 설명한다. 로지시스트들은 그 안에서 훈련하고 로그래프의 전술 데이터는 관제실에서 개선된다. 가장 효율적인 공격법을 골라 외부 존재 괴물을 쓰러뜨리는 방식이었다. 올가도 관제실에 들어와 훈련을 지켜본다. 시뮬레이션 공간에서 마나는 총형 무기를 겨누고 클로에는 검을 들고 돌진하지만 곧 튕겨나간다. 그대로 깔릴 뻔한 순간 수루기가 방패로 막아 클로에를 구한다. 관제실에는 가짜의 포지션이 표시된다. 클로에는 센터 포워드, 마나는 사이드백, 타마키는 센터백, 수루기는 키퍼. 유카리는 메모를 하며 베로니카에게 오버트가 뭔지 묻고 올가가 대신 설명한다. 오버트는 금지기술로 모든 생명체는 로직 카드가 천장이고 트랜스에서 양쪽이 로직을 반씩 공유한다. 그래서 오버트는 양쪽의 로직을 전부 써버리는 최후의 공격이다. 하지만 사용하면 둘 다 수많은 패러독스 병을 겪고 성격이 망가진다. 지금은 로그래프가 통제하고 국장 허가 없이는 누구도 오버트랜스를 못 쓴다. 전장에서는 클로에가 공격하려 하지만 수루기는 마나가 하라고 하고 마나는 로직으로 돌진해 괴물을 마무리한다. 요약하면 수루기의 로직 영향 덕분에 정신과 육체 소모가 이전의 절반 수준이었다. 훈련실을 막 나왔을 때 올가를 마주치는데 그는 이미 다 끝냈으니 같이 훈련할 필요가 없었다. 수루기는 그의 계약신과
베로니카와 전투 포지션을 묻고 싶었지만 그 순간 낮은 단계 패러독스가 발생한다. 베로니카는 다른 이들이 트랜스를 소진했으니 수루기에게 출동하라고 지시한다. 수루기는 왜 이 임무를 올가에게 안 맡기는지 이해 못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패러독스 존으로 가는 길에 수루기는 일단 그걸 접고 아테나와 계약을 덧붙인다. 그들은 작은 보육원에 도착하고 외부 존재가 아이들에게 사탕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었다. 수루기는 재빨리 쉽게 처리한다. 관제실에서는 모두가 수루기를 조용히 지켜보지만 그 사이 올가는 지하에서 괴물을 우리에서 풀려한다. 수루기가 다시 나타나 그의 목적을 묻는다. 아테나는 뛰어들어 올가가 로지시스트이긴 하지만 아직 계약을 맺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지난 이틀 동안 올가는 그 외부 존재에게 다가가 계약을 시도해왔던 것이다. 사람들은 그가 불쌍해 일부러 올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한다. 수루기는 말문이 막히고 곧 조와 타마키를 만나러 간다. 조는 수루기를 팀리더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한다. 타마키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아까 왜 외부 존재를 즉시 확보하지 않았냐고 묻는다. 목표는 트랜스제킹 당한 사람을 구하는 거였기 때문이다. 타마키는 조의 지시에 납득하지 못했지만 명령은 명령이라며 지휘실을 떠난다. 수루기는 침대에 누워 방금 일을 떠올리며 마음속에 죄책감을 느낀다. 뒤척이는 그를 보고 아테나가 몸을 일으켜 말을 건다. 한편 타마키는 우울해했고 디너스는 다가가 위로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다음 날 식당에서 타마키는 누구보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리고 방 안에는 싸늘한 긴장만 남는다. 올가는 자신의 능력으로 타마키가 꿈을 포기하지 않을 확률이 70%라고 말한다. 수루기가 더 묻자 올가는 팀장에게 직접 물으라고만 한다. 그래서 수루기는 베로니카의 방으로 가 상황을 묻고 타마키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한다. 베로니카에 따르면 타마키는 중학생 때 능력 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해 혼자 나안으로 왔고 꿈은 패러독스병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타마키는 능력이 각성되어 아라로 전속된 이후에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아르카 최연소 팀장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수루기는 자신이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더욱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네메시스와 베로니카는 타마키의 약점을 지적했다. 그녀는 체면을 지나치게 의식했고 외래체를 죽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서 늘 망설였다. 그때 난 지구 남부구역에서 2개의 새로운 외래체가 발견되었다는 경보가 울렸다. 패러독스 레벨은 4와 4.2였다. 모두 감정을 접고 임무에 투입되었다. 소녀들은 즉시 트랜스 상태에 들어갔고 타마키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수루기의 지시에 반발하는 듯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휘실에서는 올가와 베로니카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베로니카는 수루기와 타마키를 같은 팀으로 배치했다. 놀이공원에서는 수컷 외래체가 우쭐해하던 순간 클로에와 마나가 돌진했다. 암컷 외래체는 수루기와 타마키가 맡았다. 이번 외래체는 서큐버스와 인큐버스로 이전에도 여러 번 출연했지만 교묘히 숨어다니며 탐지가 어려웠다. 곧 두 외래체의 패러독스 레벨이 상승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주변의 로직을 흡수하는 타입이었다. 베로니카는 즉시 로직을 모두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명령했다. 두 팀은 각자 전투를 전개했다. 인큐버스 쪽에서는 수루기가 타마키를 방어했고 서큐버버스 쪽에서는 마나가 클로에를 후방에서 지원했다. 그러나 클로에는 한계까지 로직을 흡수당해 틈을 보였고 그 순간 외래체가 돌진했다. 패배 직전 마나가 도착해 무기로 외래체를 마무리했다. 미끼 작전은 성공이었다. 올가는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타마키와 스루기의 조합이 공격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큐버스 쪽에서는 베로니카가 타마키에게 공격을 명령하고 스루기는 지원에 집중했다. 타마키는 누군가를 죽이는 데 망설였고 베누스는 즉시 무기를 꺼냈다. 패러독스 레벨이 급상승하면서 더 이상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스루기는 방패로 방어를 이어갔지만 상황이 악화되자 직접 돌진해 방패로 공격했으나 결정타가 되지 못했다. 분노한 외래체는 곧바로 도주했고 위치를 완전히 놓치고 말았다. 아르카 본부로 돌아온 뒤 타마키는 명령 불복종으로 질책을 받았다. 스루기는 그녀를 변호하려 했지만 베로니카는 규칙을 따랐다. 방으로 돌아온 스루기는 여전히 분했고 아테나도 그의 마음에 공감했다. 그날 밤 베누스는 의욕을
잃은 타마키를 지켜보며 슬퍼했다. 얼마 후 외래체가 다시 도시에 출현했다. 클로에와 마나는 이미 한계에 도달해 출전할 수 없었고 결국 베로니카가 직접 전투에 나서고 수루기가 지원했다. 현장에 도착하자 베로니카는 파괴 계열 로직으로 외래체를 빠르게 제거하려 했고 수루기는 방패로 민간인과 베로니카를 보호했다. 한편 타마키는 방에서 절망하던 중 긴급 출동 통보를 받았다. 임무를 포기하려던 그녀를 베누스가 붙잡고 함께 가자고 했다. 현장에서는 베로니카가 로직 드라이브로 주변을 초토화하고 있었고 수루기는 이를 막고 싶었지만 지시를 따르라는 말만 돌아왔다. 부상자들이 길 위에 쓰러져 있었고 타마키는 치료하려 했으나 베누스는 임무를 상기시켰다. 결국 타마키는 외래체 쪽으로 향했다. 외래체는 어둠의 힘으로 돌진했고 타마키는 공격형 무기로 모두를 지켰다. 베로니카와 베누스는 처치를 요구했고 오직 수루기만 제거하라고 말했다. 깊은 갈등 끝에 타마키는 두 선택을 모두 받아들이고 러브댄스 공격으로 외래체를 쓰러뜨렸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베로니카는 수루기에게 이런 방식에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들 모두에겐 공통의 사명이 있다고 전했다. 다음날 식당에서 모두 타마키를 걱정했지만 그녀는 스스로 내려와 지난 며칠의 행동을 사과했다. 클로에와 마나는 곧바로 다가가 분위기를 풀었고 올가도 농담을 던졌다. 타마키는 수루기에게 다가와 그날 자신을 멈춰줘서 고맙다며 앞으로 더 신뢰하겠다고 말했다. 모두 목표는 달라도 세계 평화를 바라는 마음은 같았다. 그러나 평화 속에서 패러독스 레벨 9.8의 새로운 외래체 경보가 울렸다. 전투 준비 도중 경고는 사라졌고 올가는 서큐버서스를 처치한 것이 마신들을 자극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타마키는 이를 자신의 책임이라 여겼다. 그때 아테나는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밖으로 뛰쳐나가 한 소녀를 아는 루시퍼와 마주쳤다. 그는 단지 트랜스의 감각을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고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어 이곳에 왔다고 했다. 이는 아테나에게 불안한 미래를 예감하게 했다. 장녀는 거대한 외래체가 출현한 경기장으로 전환되고 한 로지컬리스트가 순식간에 처치한다. 어린 클로에는 그 모습을 보고 동경하며 최고의 로지컬리스트가 되겠다는 꿈을 품었다. 현재로 돌아와 클로에는 이른 아침 달리다 봉쇄구역에 도착했고 베로니카는 무단 접근을 경고했다. 전날 거대한 패러독스 존을 만든 외래체는 사라졌고 클로에는 이를 새로운 목표로 삼았다. 식당에서는 아테나가 만든 말린 생선 샌드위치를 보고 모두가 말을 잃었고 타마키는 클로에에게 독단 행동을 자제하라고 조언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모두 9.8 외래체의 정체를 논의하던 중 클로라는 소녀가 나타나 연습 시간이라고 알렸다. 클로에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빌려 조사했고 피해자의 신원을 찾아 자전거를 타고 질주했다. 지휘실에서도 같은 소녀를 관찰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파란 곱슬머리의 젊은 남자에게 안겨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 순간 패러독스 레벨 4.0의 새로운 경보가 울렸고 베로니카는 즉시 클로에를 파견했다. 모두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패러독스 레벨 D.66과 2의 외래체 2마리가 새로 발생했다는 알림을 받았다. 모두 한 곳에 모여있던 터라 수루기는 클로에에게 7구역에서 합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클로에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12구역의 레벨 4 외래체부터 처리하겠다고 했다. 발키리는 명령을 듣고 차에서 내려 클로에와 함께했다. 둘은 빠르게 합류해 트랜스로 변신하고 12구역으로 향했다. 한편 마나와 다른 멤버들도 각자의 계약심과 트랜스를 진행하고 차에서 내려 임무를 수행했다. 베로니카는 클로에에게 수루기팀과 합류해 지원하라고 반복해서 지시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그쪽은 극도로 혼란스러웠고 수루기는 맞아 부상까지 입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클로에와 발키리가 본부로 돌아오자 기다리던 타마키와 마주쳤다. 타마키는 클로에가 늘 제멋대로 하고 주변을 무시하며 계속 명령을 어긴다고 분노하며 꾸짖었다. 클로에는 나눠서 싸우는 게 더 빠르고 적을 보면 즉시 공격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때부터 둘 사이 갈등이 시작됐다. 한편 베로니카는 상황을 조에게 보고했다. 수루기는 경미한 부상이라 치료 후에도 트랜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조는 수루기를 매우 높게 평가하는 듯했고 모두가 그를 조심히 대하라고 지시했다. 클로에는 여전히 타마키의 잔소리에 불만이었고 발키리는 말없이 있었다. 정상에서 수루기가 막 눈을 뜨자 타마키가 들어와 클로에를 대신해 사과했다. 더 말할 틈도 없이 약 최신 마리의 외래체가 습격 중이라는 또 다른 경보가 울렸다.
지시를 받기도 전에 클로에는 발키리와 함께 이미 방을 나가버렸다. 상황이 급박해 올가는 약한 외래체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 계약을 부탁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과는 또 거절이었다. 한편 클로에는 당장 차를 타고 출동하려 했지만 타마키와 베로니카는 트랜스를 회복한 뒤에 출동하라고 요구했다. 반대편에서는 배치된 인원들이 외래체 발생 지점으로 먼저 이동했다. 티룸에서 아르테미스는 모두의 안전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차 안에서 수루기는 아테나와 빠르게 계약을 맺고 돌진했다. 타마키와 클로에는 아직 출동하지 못한 채 멀리서 수루기가 홀로 싸우는 것만 지켜봤다. 트랜스 회복까지 20도 25분이 남아있었다. 차가 출발했지만 클로에와 타마키는 여전히 서로 삐져 있었다. 두 계약신만이 둘이 속마음을 빨리 털어놓길 바랐다. 타마키는 계속 클로에를 꾸짖었고 둘은 오래 말다툼했다. 팀 차량은 대열에서 이탈했지만 이번엔 베로니카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차 안에서 클로에는 조사팀이 자기만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타마키는 클로에가 계획을 따르지 않아 수루기가 다친 일을 꺼냈다. 클로에는 남에게 다 맡길 수 없고 명령만 따르는 기계가 아니라고 맞섰다. 그 사이 수루기는 계속 혼자 외래체를 상대하느라 힘이 크게 떨어졌다. 트랜스가 가능해진 뒤에도 클로에와 타마키는 말다툼을 멈추지 않았다. 타마키는 우리는 팀이며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했고 클로에는 단체 행동은 약한 자들이 스스로 속는 방식이라고 했다. 더 말하지 않고 클로에는 돌진해 외래체를 배려했지만 타마키가 막았다. 그때 수루기는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다. 대피가 성공한 걸 확인하자 긴장이 풀렸고 더는 버티지 못해 리미트에 도달했다. 바로 그 위험한 순간 타마키가 제 시간에 도착해 모두를 감싸는 방벽을 펼쳤다. 수루기는 타마키와 아테나에게 빨리 물러나라고 했지만 타마키는 둘을 지키겠다고 결심했다. 외래체를 파괴할수록 일부는 레벨이 더 올라갔고 누가 트랜스적된 것도 아닌데 꼭 꼭두각시 같았다. 클로에는 타마키를 돕겠다며 나섰고 타마키는 수루기와 아테나에게 후퇴하라고 했다. 클로에는 로직 드라이브로 단 한 번의 검격으로 전부 쓸어버렸다. 이제 몇 마리만 남았지만 레벨이 위험할 정도로 계속 상승했다. 혼란스러운 회전판이 멈추고 고레벨의 조커 형태 외래체가 나타났다. 타마키는 즉시 힘으로 그것을 묶어 멈춰 세웠다. 클로에는 그들과의 우정을 떠올리고 바로 돌진해 타마키와 호흡을 맞춰 그 외래체를 파괴했다. 상황이 정리되자 모두 한숨 돌렸다. 식당으로 돌아온 뒤 모두 다시 즐겁게 먹고 떠들었다. 그때 아테나는 아까 트랜스가 좋지 않았던 걸 수루기에게 사과했지만 수루기는 모두가 그녀를 걱정했다고만 했다. 그 말을 듣고 아테나는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고 자신이 외래체 루시퍼를 만났으며 그가 바로 전에 레벨 9.8이었던 존재라고 말했다. 밤이 내려앉고 도시는 평온하게 흘러갔다. 마나는 작은 골목에 나타나 상자를 열어 무언가를 확인한 뒤 슬프게 다시 닫았다. 본부에선 마나와 아르테미스가 사라졌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 통금이 지난 시간이라 유카리와 수루기는 크게 걱정했지만 타마키와 클로에는 이런 실종에 익숙한 듯했다. 도시 밖에서 마나는 골목 구석에 조용히 앉아 사람들의 발걸음을 바라봤고 아르테미스가 다가와 모두가 걱정하니 돌아가자고 조용히 권했다. 본부 안에서 타마키는 수루기에게 전부 설명했다. 마나는 보관 상자에 버려진 아이였고 고아원으로 갔지만 주변과 어울리지 못했다. 마나는 누군가가 그 상자로 돌아오길 바라며 계속 그곳을 바라봤고 그래서 자주 편지를 써 상자에 넣어두며 언젠가 부모가 그 편지를 보고 자신을 데리러 올 거라 믿었다. 로지컬리스트가 되어 아라에 들어온 뒤에도 그 습관은 계속됐다. 모두가 마나의 가족을 찾아주려 했지만 마나는 웃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한편 수루기는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아버지는 사랑이 담긴 요리로 그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보라고 조언했다. 다음날 마나를 위해 파투박 디저트를 특별히 만들었다. 그런데 타마키가 신문을 들고 분노하며 들어와 이 음식은 연인을 위한 요리라고 폭로했다. 수루기는 말문이 막혔고 속으로 아버지를 욕했으며 마나는 조용히 식탁을 떠났다.
조깅 시간이 되자 수루기는 마나가 훈련하는 곳으로 달려가 아치미를 설명하고 뭔가 말하려 했지만 마나는 듣지 않고 헤드폰을 끼고 달려가 버렸다. 그런데 수루기가 2년 전 홍콩 사건을 언급하자 마나는 곧바로 돌아와 오버트랜스를 썼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물었다. 수루기는 그때 모두를 지키고 싶어 절망했고 그래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결과로 수루기는 로지 컬리스트 능력만 잃는 데 그쳤지만 최악의 경우 감정과 기억까지 잃는다고 했다. 대화 중 패러독스 레벨 6.5의 외래체 경보가 떴고 비행형이었다. 모두 즉시 차에 올라 트랜스하고 외래체를 처리하러 갔다. 지하 공장에 도착해 포지션을 잡으려는 순간 한스가 지면 아래에서 튀어나와 클로에와 타마키를 붙잡았고 둘의 로직 수치가 급락했다. 베로니카는 둘에게 즉시 후퇴를 명령했다. 이 외래체는 트랜스를 평소보다 빨리 강제 종료시키는 타입이었다. 조사실 보고로는 주변 패러독스 존이 체력과 정신력을 깎는 독을 내뿜고 있었고 근접전은 희망이 없었다. 결국 마나만이 의지였다. 마나는 즉시 몸을 숨기고 접근했다. 수루기는 마나에게 후퇴하라고 했지만 그 순간 외래체들이 이미 앞으로 나와 마나를 공격했다. 수루기는 즉시 달려가 그녀를 보호했다. 마나가 독에 당한 상황에서 둘은 급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 아르카 본부로 돌아오자 모두가 마나의 병실 앞에 걱정스레 모였다. 외래체는 아직 그곳에 있었고 밖에서는 클로에가 감시 중이었다. 마나는 모두가 병실에 있는 걸 원시하나 모두가 빠르게 나갔다. 수루기도 식당에 혼자 앉아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에 잠겼다. 아테나는 주변을 구경하다가 불이 켜져 있던 동네 전체가 갑자기 암전된 걸 알아챘다. 정전 때문에 모두 최상층으로 올라가 남은 장비로 상황을 확인했다. 그 외래체가 만든 패러독스 존의 영향 범위가 에너지 센터 전체로 퍼져 있었다. 도시 각 병원 보고에 따르면 정전이 환자들에게 큰 타격을 줬다. 그때 국장 조도 나타나 나쁜 소식을 전했다. 전국에서 지원을 동원했지만 즉시 도착할 수 있는 곳은 없었다. 올가는 외래체에 접근하지 못하면 상황이 매우 나빠질 거라고 했다. 마나는 부상 중인데도 아르테미스와 함께 현장으로 가겠다고 결정했다. 둘이 나타나자 모두가 놀랐다. 마나는 지체 없이 패러독스 존으로 다가가며 오버트랜스 사용 허가까지 요청했다. 확실히 그걸 쓰면 먼 거리에서 괴물을 처치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다. 수루기가 말했던 오버트랜스의 대가가 그녀를 움직였고 마나는 이 방법으로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수루기는 마나를 막으려고 달려갔지만 베로니카가 마나의 오버트랜스를 승인해버렸다. 명령이 승인됐고 마나는 실행 준비에 들어갔다. 수루기가 제 시간에 도착해 막으려 하자 그는 대안을 제시했다. 자신이 방패가 되어 시간을 벌고 좁은 공간에서 마나가 처리하게 하자는 거였다. 수루기는 뒤에 동료들이 있으니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결국 결정이 내려졌고 마나는 수루기의 방패 지원을 받으며 다시 진입했다. 수루기는 마나를 외래체 가까이 데려갔고 튕겨나가도 둘은 다시 한번 돌진했다. 기회가 오자 마나는 즉시 괴물의 입안으로 한 발을 쏘아 넣었다. 둘은 외래체를 처리하는 데 성공했다. 뒤에 있던 모두가 마침내 한숨 돌렸다. 존은 그때 베로니카의 판단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힘이 더 컸다고 했다. 얼마 뒤 마나는 병실에서 다시 눈을 떴고 모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곁에 있었다. 마나는 마침내 미소를 지었고 모두가 크게 기뻐했다. 감방 안에서 아까 그 외래체는 비웃듯 웃으며 루시퍼와 한내기를 언급했다. 어느 아침 아이들은 유카리가 멀리서 지켜보는 가운데 즐겁게 축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장면이 바뀌며 유카리는 아라의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 서 있었고 모두가 공을 차라고 말하고 있었다. 평범한 시절 동아리와 함께하던 때의 꿈이었던 거다. 클로에에게 인사한 뒤 유카리는 아라 본부에서 새 하루를 시작했다. 클로에와 대화한 뒤 마나는 조사실에 코카라는 사람을 만나러 갔다. 둘은 잠시 이야기했고 감방 안에서 춥다고 계속 울부짖는 외래체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건 쾌젤코테, 이번 정전을 일으킨 괴물이었고 피해는 심각해 코카가 좋아하는 아이돌 아카츠키 하시미의 공연까지 취소시켰다. 잠시 뒤 유카리가 두 손에 잔뜩 들고 돌아왔다. 코카가 준 희귀 초콜릿이었다. 모두가 초콜릿
햇빛을 즐겼고 유카리는 곧바로 차를 타서 내왔다. 사람마다 취향이 달랐지만 유카리는 전부 맞춰줬다. 아르테미스는 차를 홀짝이며 마나를 처음 만난 날을 떠올렸다. 그때의 마나는 지금보다 훨씬 차가웠지만 동시에 매우 약해서 아르테미스는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다. 유카리는 둘의 깊은 유대를 칭찬하며 아르테미스가 이렇게 밝아진 걸 보니 기쁘다고 했다. 둘은 마누가 마음의 방어벽을 허물고 웃을 수 있게 된 건 추리 덕분이라고 믿었다. 이때 아르테미스는 사람 마음을 읽는 유카리의 재능을 칭찬했다. 그러다 유카리는 올가와 함께 훈련실로 호출됐다. 옥상에서 이번에 그녀와 계약을 시도한 건 아테나였다. 수루기와 모드는 밖에서 지켜봤다. 베로니카는 서로 트링을 시도해보라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이번엔 올가 차례였지만 그가 나서기도 전에 트랜스 실패 알림이 떴다. 올가는 자신이 약한 게 아니라 아테나가 자기와 트랜스할 만큼 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아테나는 그 망상과 같은 말에 그냥 웃어넘겼다. 유카리는 아테나에게 다가가 트랜스를 어떻게 쓰는지 물었고 아테나는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고 느꼈다. 베로니카가 더 설명하러 왔다. 그건 아테나와 수루기도 마찬가지였고 클로에와 발키리, 타마키와 비너스처럼 사람마다 방식이 다르다는 거였다. 유카리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라고 조언받았다. 올가는 또 아무 말이나 던졌고 유카리만 웃어줬다. 정말 배려 깊은 사람이었다. 주방으로 돌아오자 정말 배려 깊은 사람이었다. 주방으로 돌아온 유카리는 자신의 트랜스 방식을 생각하며 요리했고 모두의 방법을 합치면 될 것 같다고 느꼈다. 잠시 후 팀 전체를 위한 큰 냄비 수프를 완성했다. 한편 카투카는 여전히 외래체 퀴젤코토를 관리 중이었고 둘 다 춥다고 계속 불평했다. 그런데 괴물이 갑자기 이상할 만큼 조용해지자 코카가 감방에 들어가 확인했고 퀴즐이 너무 추워서 헛소리를 할 정도로 의식이 흐려지며 기절 직전인 걸 알아챘다. 카투카는 걱정돼 바로 문을 열고 상태를 보려다 그대로 괴물 함정에 걸려들었다. 그때 유카리는 막 큰 냄비 수프를 가져오다 퀴젤코탈의 패러독스존 에너지에 끌려 들어갔다. 이 괴물이 잠든 척하며 코카 몸을 빼앗았다는 걸 알자 유카리는 장시간 트랜스잭이면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남는다며 코카를 풀어달라고 했다. 하지만 퀴즈코는 신경도 안 쓰고 그녀와 대화를 이어갔다. 유카리가 재미있다며 달려들어 통째로 삼켜 맛보고 싶어하자 유카리는 냄비 수프를 들어 외래체 입을 막고 같이 수프를 먹자며 권했다. 이 모든 건 조사실 화면에 기록됐다. 베로니카는 클로와 피리에게 본부 직원들을 대피시키라고 지시했다. 클로에와 타마키는 만화병원에 있어 현장 대응은 그들만 가능했다. 패러독스 존 안에서 쿠조코는 유카리가 할 말이 있다며 시간을 끄는 동안 그녀 수프를 미친 듯이 먹어댔다. 외래체는 마지못해 아직 유카리를 죽이지 않았다. 유카리가 매니저라는 걸 듣자 괴물은 신나서 그녀를 고대의 무녀에 비유했다. 조사실은 극도로 긴장했고 퀴젤코델과 유카리를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바닥을 폭파하자는 결론이 나왔다. 베로니카는 유카리가 떨어질 때 수루기에게 구조임무를 맡겼다. 올가도 합류하겠다고 해서 베로니카는 올가를 퀴젤코도 가까이에 붙여 유카리에게 지시를 전달하게 했다. 둘의 대화로 외래체들이 온 이유가 인간이 더는 괴물을 숭배하지 않아서 모든 걸 부수려는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유카리는 올가 지시대로 시간을 끌기 위해 아래에서 계속 대화를 이어갔다. 베로니카는 모두와 구조 계획을 준비했다. 괴물은 계속 전부 파괴하겠다고 말하고 유카리는 시간을 끌며 맞받아쳤지만 퀴젤코토는 처음부터 전부 알고 있었다. 괴물은 곧바로 올가를 쳐서 날려버리고 유카리를 처리하려 했다. 그 순간 아래바닥이 폭발했고 둘은 추락했다. 수루기가 제때 나타나 유카리를 받아냈고 괴물은 살아남은 채 베로니카와 맞닥뜨려야 했다. 수루기는 유카리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한 뒤 베로니카를 지원하러 돌진했다. 그런데 그때 유카리가 갑자기 달려와 몸으로 퀴젤을 감쌌다. 되돌릴 수 없는 베로니카의 공격이 들어오기 직전 유카리는 축구 실력으로 큰 벽돌을 차올려 폭발을 막았다. 수루기는 즉시 방패를 던져 그녀를 보호했다. 충격파에 유카리는 쓰러졌지만 다행히 살아있었다. 퀴젤코툴은 왜 유카리가 자신을 구했는지 이해 못했고 유카리는 매니저로서 선수들을 돌봐야 한다고만 말했다. 그 말이 괴물의 어떤 신경을 건드렸는지 퀴젤은 천천히 코카를 풀어주고 본래 모습으로 돌아갔다.
베로니카는 즉시 지원을 불러 의식을 잃은 유카리를 도왔다. 휘틀은 그들을 살려주기로 했고 카투카와 함께 병원까지 가서 유카리를 문병했다. 유카리가 아직 트레이니 로지컬리스트라는 걸 듣자 휘틀은 유카리에게 자기 무녀가 되라고 했다. 그렇게 유카리와 퀴즈콧은 옥상으로 올라가 모두 앞에서 그대로 뛰어내렸다. 잠시 뒤 트랜스가 성공했고 유카리는 이제 퀴즈콧과 함께 하늘을 날 수 있게 됐다. 수루기와 베로니카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며 둘이 잘 맞는 한 쌍이라고 봤다. 한편 유카리와 퀴즈코는 모두의 축하 속에 즐겁게 하늘을 가르며 날았다. 어느 좋은 날 수루기는 집에 전화해 다른 지역 로지컬리스트들이 교대하러 와서 알카가 며칠 휴가를 허락했다고 누이 쇼리에게 알렸다. 쇼리와 아버지 렌터는 기뻐하며 집에서 파티를 열자고 했다. 수루기는 아테나도 함께 오라고 초대했고 다음날 둘은 집에 도착했다. 쇼리는 반갑게 들어오라 했고 거실에는 아테나뿐 아니라 알카본부 사람들 전원이 수루가의 생일을 축하하러 와 있었다. 쇼리가 초대한 거였다. 놀란 뒤 수루기는 한숨 쉬며 사실 오늘은 자기 생일이 아니라고 쇼리에게 따졌지만 쇼리는 이미 모두에게 초대장을 보내버렸다. 그래도 아무도 화내지 않았고 그냥 즐길 자리라고 넘어갔다. 그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나자 수루기는 아버지가 또 낯선 여자를 데려온 줄 알고 급히 내려갔다. 계단에 닿자 문 앞에서 베로니카, 네메시스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 들어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셋은 바에서 우연히 만나 들르는 길이었고 렌터도 쇼리와 똑같은 핑계로 아들 상사들까지 집으로 초대해버린 거였다. 인원이 모이자 쇼리와 모두는 주방으로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고 다 같이 저녁 준비를 도왔다. 수루기와 올가는 테이블 의자 배치와 정리 담당이 됐다. 렌터는 여유롭게 베로니카와 네메시스와 수다를 떨었고 네메시스가 렌터와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에 다들 의외라는 반응이었다. 잠시 후 음식이 차려지고 타마키가 수루가의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쇼리는 어머니가 병으로 7년 전 돌아가셨다고 대신 설명했고 타마키는 미안해하며 사과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오래 가라앉지 않았고 식탁은 다시 금세 밝아졌다. 렌터는 누가 연인이 있냐고 물었고 비너스가 손을 들며 난 모두가 좋아 라고 해 다들 웃었다. 렌터는 이어 아들이 여기서 누굴 좋아하냐고 묻자 수루기는 아버지에게 그런 질문 그만하라고 했다. 모두는 평소 같았지만 아테나만 살짝 얼굴이 붉어지며 뭔가를 떠올렸다. 저녁 뒤엔 놀 시간이 되고 유카리는 퀴저의 코드와 함께 디저트를 만들러 주방으로 들어갔다. 타마키와 비너스는 수루가 어머니의 영정 앞에 인사하러 가고 클로에는 몰래 수루기 방에 들어가 낙서를 해 수루기를 멘붕시켰다. 마나는 아르테미스와 남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때 수루기는 아테나가 보이지 않는 걸 알아챘다. 베로니카는 아테나가 쇼핑하러 갔다고 했고 수루기는 그 말을 듣자 조금 걱정됐다. 아테나는 쇼핑하면서 아까 렌터가 했던 말을 곱씹고 있었다. 그때 루시퍼가 다시 나타났고 주변엔 계속 트랜스해달라고 조르는 소녀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아테나가 떠나려 하자 루시퍼가 불러 세웠다. 수루기는 밖에서 한참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자 직접 찾으러 나섰다. 이때 아테나와 루시퍼는 다른 뜰로 가서 대화했고 루시퍼가 그들이 있던 곳에 100년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지금 그는 여기서 그냥 삶을 즐기고 싶다고 했다. 루시퍼는 아테나가 수루기를 좋아한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지만 아테나는 수루가 삶에 간섭하지 않겠다고만 했다. 임무가 끝나면 모든 것도 끝난다고. 루시퍼는 인간과 신이 공존하는 이상향, 세피아라는 세계를 만들겠다고 말했지만 그 순간 수루기가 아테나를 찾아내며 루시퍼와 마주쳤다. 수루기는 공격하려 했지만 아테나가 막았고 루시퍼는 태연이 둘에게 작별을 구한 뒤 떠났다. 수루기는 왜 루시퍼가 왔을 때 연락하지 않았냐고 따졌고 아테나가 수루기보다 루시퍼를 더 믿었다는 점에서 둘은 처음으로 크게 다퉜다. 수루기는 인간과 신의 고리가 끝내는 좁혀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깊이 슬퍼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파티는 거의 끝나 있었고 베로니카와 비너스는 계속 술 마시러 나갔고 나머지는 귀가했다.
마나는 이제 과거에 집착하지 않겠다고까지 말해 모두가 기뻐했다. 모두가 떠난 뒤 네메시스, 아테나, 타마키는 하룻밤 묵기로 했다. 그런데 수루기가 방에 들어가자 올가가 아직 남아있었고 수루기 옷까지 입고 그의 만화를 읽고 있는 걸 보고 얼어붙었다. 한편 네메시스는 쇼리오리와 공포영화를 보고 있었고 타마키와 아테나는 목욕하러 갔다. 욕실에서 타마키는 아까부터 수루기와 아테나 사이 분위기가 이상하단 걸 느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테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며 자기 갈등 때문에 모두에게 폐를 끼쳐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일이 정리되면 바로 돌아오겠다고 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타마키는 아테나를 조용히 안아주며 그동안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침실에서는 수루기도 올가에게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놨다. 올가는 수루기가 너무 과하게 생각한다고 봤다. 수루기는 루시퍼 힘이 걱정된다고 했지만 올가는 패러독스 레벨은 단지 수치일 뿐이고 힘이 세다고 위험한 건 아니라고 했다. 욕실에서 타마키는 자신의 계약신 이야기도 꺼냈다. 비너스를 만나기 전 그녀는 황금용공주 졸린과 계약을 맺었고 임무가 끝난 뒤 졸린은 원래 세계로 돌아가 더는 연락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타마키는 아테나에게 지금을 더 소중히 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올가도 수루기에게 신과 인간이 다르다고 해서 함께 못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시간이 좀 지나 수루기는 정신을 차리고 아테나와 다툰 걸 후회하며 사과하러 밤을 나갔다. 올가가 말리려 했지만 수루기는 무시했다. 마침 아테나가 욕실에서 나오자 수루기가 달려가 사과했고 그 바람에 아테나 가운이 벗겨져 버려 타마키가 수루기를 걷어차고 올가는 절망했다. 옷을 다시 입은 수루기는 타마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한 뒤 곧장 아테나를 찾아갔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과하게 생각했다며 미안해했고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200% 믿겠다고 했다. 아테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웃었고 둘은 다시 화해했다. 한편 병원에서는 베로니카와 네메시스가 상관으로 보이는 남자를 만나러 갔지만 그 남자는 자신이 그들을 모르고 알라가 뭔지도 모르는 듯 행동했다. 동시에 그 남자의 시신은 알라 소유의 작은 섬으로 이송되고 있었다. 그때 시스템이 4% 지역이 여러 종류 외래체의 동시 공격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베로니카는 그것들이 얼어붙은 벨바 생물임을 깨달았고 이전 병실은 애쉬 팩스턴 이름표만 남긴 채 텅 비어 있었다. 본부에선 또 하루가 시작됐고 수루기는 국장실로 호출됐다. 들어가자마자 그는 베로니카의 사직서를 받았다. 조우로는 하쿠다테 상황을 설명했다. 거기엔 알카 연구소가 있고 4년 전 베로니카의 멘토였던 애쉬 팩스턴이 모놀리움이라는 얼어붙은 벨바 외래체에게 트랜스잭당한 뒤 의식을 잃었다. 당시 알카 수뇌부는 모든 걸 은폐하려고 수많은 패러독스 병에 감염된 애쉬를 중앙병원 지하에 숨겨 치료했다. 그때 국장은 자르노였고 그는 베로니카를 그곳으로 데려갔다. 3일 전 사건을 규명하려는 조사팀이 애쉬 팩스턴을 연구소로 이송했고 그 때문에 포획되어 있던 벨바가 즉시 폭주했다. 조오로는 베로니카 건을 수루기에게 맡기기로 했다. 그래서 수루기와 유카리 그리고 각자의 계약신들은 하쿠다트로 향했다. 아테나와 유카리는 심각해진 수루기 표정을 보고 걱정했다. 수루기는 베로니카가 아무 말 없이 떠난 걸 떠올리며 불안해했다. 다른 차에선 베로니카와 네메시스도 패러독스존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알카 연구소 밖 벨바 괴물은 옥상에서 감시하고 있었다. 베로니카는 애쉬 팩스턴 건을 확인하려고 즉시 안으로 들어갔다. 화면에는 애쉬의 시신이 바깥에서 로직카드가 발견돼 헬기 착륙장 쪽에 보관 중이라고 떴다. 그 순간 괴물은 애쉬 시신이 있는 곳으로 미친 듯 달려들었고 일반 공격은 전혀 먹히지 않았다. 베로니카는 주저없이 바깥으로 나가 아이스 스케이팅 차량을 몰고 네메시스와 트랜스의 멘토를 구하려 했다. 한편 유카리는 퀴젤코토와 트랜스에 날아올라 수루기와 아테나를 목적지로 실어 날랐다. 아테나와 수루기는 퀴젤코트가 잠들지 않게 말장난을 하며 웃었지만 결국 그 뱀은 잠들어 버렸고 모두 눈밭으로 곤두박질 쳤다. 조사실은 초조했고 4%로 가고 싶어도 나 한쪽도 비울 수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네 사람은 연구시설에 도착했지만 베로니카와 네메시스가 이미 먼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수루기와 아테나는 즉시 지원하러 뛰쳐나갔다. 유카리는 퀴젤코텔이 깰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연구소에서 벨바는 베로니카와 맞섰고 베로니카는 멘토 복수를 위해 괴물을 반드시 처리하려 했다. 베로니카가 폭탄 공격으로 몰아붙였지만 효과는 없었다.
유카리는 깨어난 푸오코에게 먹을 걸 찾으러 갔다. 밖에선 팀 리더가 드론을 꺼내 수루기 일행 길을 막으려 했다. 막다른 길에서 아테나가 연구소 틈으로 떨어졌고 수루기는 즉시 함께 뛰어내렸다. 둘은 트랜스의 아래쪽 위험에서 벗어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죽은 외래체들이 보관된 수상한 방으로 밀려 들어갔다. 조사실에서는 자르노가 피리에게 하코다테 보안을 해킹하게 했다. 기록에 따르면 연구소 내부는 벨보가 트랜스를 멈추게 할 거라며 경고했지만 오를로프가 취소하지 말고 실험을 계속하라고 명령했다. 전부 세피아라는 세계를 위해서. 모두는 그 괴물의 기원을 이해했다. 지체 없이 유카리는 퀴젤코데를 끌고 나와 지원 준비를 했다. 하지만 베로니카는 끊겨 있어 이 정보를 못 받았다. 자르노는 수루기와 아테나에게 베로니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유카리와 퀴젤로도 힘겹게 수루기와 합류했다. 모두는 퀴젤코토의 힘으로 올라가 베로니카와 벨블바가 있는 곳까지 도달했다. 하지만 벨바는 상처 하나 없이 우세해 보였다. 수루기는 베로니카를 막는 역할을 맡고 유카리는 애쉬의 로직 카드를 찾으러 갔다. 그때 벨바 공격이 애쉬 시신까지 위협하자 베로니카는 폭주해 네메시스와 함께 벨바도 모든 것도 전부 파괴하려 했다. 그 순간 수루기가 방패로 공격을 막아냈다. 수루기는 진실을 말했다. 벨바는 피해자일 뿐이고 애쉬와 오를로프가 벨바를 미치게 만들었다고. 베로니카는 충격을 받았지만 믿지 않고 다시 돌진했다. 말이 통하지 않자 수루기는 방금 찾아낸 영상을 베로니카 로그라프에 전송했다. 영상을 본 베로니카는 얼어붙듯 멈췄지만 이미 피해는 너무 커 연구소는 폭발해버렸다. 잔해 속에서 베로니카는 애쉬 시신 컨테이너가 멀쩡한 걸 보고 벨바에게 다가갔다. 수루기는 계속 잘못된 선택하지 말라고 말렸다. 베로니카는 과거를 떠올렸다. 가장 힘들 때 애쉬가 자신을 도왔고 함께 이 세계를 구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 때문에 벨바의 모든 것이 꺼져버렸다고. 베로니카가 폭탄을 들어 벨바를 죽이려 하자 수루기는 끝까지 말렸고 그때 유카리가 달려와 수루기를 끌어냈다. 수루기는 그 틈에 베로니카 손에서 폭탄을 낚아채 밖으로 던져 연구소를 둘러싼 얼음춤을 깨뜨렸다. 유카리는 로직카드 하나만 찾았다고 했다. 치료받던 벨바는 이상하리만큼 산태해졌다. 알카부대도 도착해 타사계 생물보호법 조항 위반으로 오를로프 디렉터를 체포했다. 모두는 클로에와 타마키의 환영 속에 귀환했다. 조우로는 베로니카를 만나 사직서를 찢으며 계속 일해도 된다고 했지만 베로니카는 자신의 경솔한 행동 때문에 여전히 물러나겠다고 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모두가 각자 과거의 실수를 고백하며 그녀를 붙잡았다. 베로니카가 수루기에게 고마움을 전하려 했지만 웃음과 떠들썩함에 끊겼고 그녀는 예전처럼 짜증내지 않았다. 기쁘게 모두에게 일을 배분했고 알라봉구엔 또 평범한 하루가 흘렀다. 또 다른 날 시뮬레이션 훈련. 유카리는 피젤코탈과 트랜스의 정찰 임무로 괴물 정보를 모았고 마나는 장거리 전투로 타마키와 호흡을 맞췄다. 타마키의 마법 로프로 사거리를 들려 괴물을 수루기와 클로에 쪽으로 유인했고 둘은 매끄럽게 연계했다. 수루기는 방패를 발판으로 만들어 클로에가 뛰어올라 마무리 일격을 넣게 했다. 밖에서 올가는 웨이트를 하며 그 전투를 지켜보고 있었다. 훈련실에 나온 모두는 올가와 마주쳤고 팀으로 행복해 보이는 그들 속에 자신만 없는 걸 본 올가는 풀이 죽어 빈정대는 말을 몇 마디 던졌다. 잠시 뒤 수루기는 올가를 찾아가 아까 일에 고맙다고 했고 그의 팀 내 역할이 정말 크다고 말했다. 수루기가 손을 내밀었지만 올가는 반응 없이 문을 쾅 닫아버렸다. 계약신이 없는 게 여전히 가시처럼 박혀있었다. 또 다른 날 올가는 외래체 감옥구역에 갔다가 미키라는 새 직원과 마주쳤다. 미키는 친절하고 올가를 존중하는 태도였지만 올가는 신경 쓰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계속 외래체들에게 계약을 요구했지만 전부 거절했고 어떤 놈들은 경멸까지 보였다. 절망하던 순간 애닐이라는 외래체가 그를 불렀다. 올가가 계약을 제안하자 애닐은 밖에서 하루만 나가
해야 할 just 일이 then, 있다며 Tsurugi 바로 arrived in 승낙했다. time to use his shield to 올가는 block the attack. 거절하려 했지만 He told 앤닐이 Veronica the truth 내 힘은 that this 루시퍼와 Belva was just a 동급이라 victim, 말하자 and it 흔들렸다. was Instructor Ash and 바로 Director 그때 Orlov who 감옥 drove 밖에서 Belva mad. 루시퍼가 경비를 Veronica was 손쉽게 shocked, 처리하고 refusing 안으로 to believe 들어왔고 it and charged 미키는 forward. 충격에 Seeing that 얼어붙었다. words were not working, 한편 Tsurugi 본부 immediately 회의실에선 transmitted the video he 조노가 had just found 베로니카와 to her 네메시스를 Logigraph. 만나기로 After 일정을 watching the 잡아두고 video, 있었다. Veronica was stunned and 그들이 stopped her 하코다테 attack. 사건 But 보고를 the damage it 마치고 caused was 새 still too 주지실을 great, 내리려던 순간 directly causing the 갑자기 방송이 laboratory to 울렸다. explode. Outside, 손님으로 Orlov was 외계체가 very 출현, satisfied with the 스스로를 current 루시퍼라 situation, 칭하며 as all the 이곳의 evidence had 최강자를 disappeared. 만나길 In 원함. the rubble, Veronica saw that the 조사실은 이미 container 전원 holding Ash 대피를 Paxton's 지시했고 body was 기지는 still 즉시 intact and 봉쇄됐다. approached the Belva. 로지시스트들과 올가는 소식을 듣고 모두 상층으로 달려가 상황을 Veronica 지켜봤다. silently recalled the past, 조로는 how she had been 걸어들어오는 helped by 루시퍼를 Ash during 보고 her most 미소로 difficult 맞이했다. time. Wanting to save this 압박도 world. 긴장도 없는 Yet 분위기 because of this 속에서 Belva, 둘은 everything 곧장 was 본론으로 extinguished. 들어갔다. Seeing Veronica raise a bomb 루시퍼는 wanting 아라에 to kill 들어와 Belva, 누군가와 Tsurugi still 계약다를 tried 맺고 to 싶다고 advise her 했다. not to do it. 지구에서 At this 삶을 moment, 즐기고 Yukari 싶을 also 뿐이며 arrived in 조직에 time to 들어오면 pull Tsurugi 서로에게 away, 이득이라고 and he 말했다. seized this opportunity 대화 to 도중 run and 올가는 grab the bomb 루시퍼의 from 이름을 Veronica's 외치며 hand and 자신과 throw it 계약하라고 outside, 요구했지만 breaking the ice 조로는 layer 즉시 surrounding the 제지했다. laboratory. 조직은 루시퍼에 After 대해 that was 아무것도 done, Yukari 모르니 expressed 지금은 that she had only 로지시스트를 found one 맡길 수 logic 없다는 car. 것이다. The Belva being treated 루시퍼는 then 그럼 became 먼저 unusually 친구가 calm. 되자고 Alpha 제안했고 squadrons also 조로는 arrived in time 조심스럽게 to arrest 악수했다. that Director Orlov for 루시퍼는 violating 돌아서며 clauses in the law 떠났고 for 마지막에 protection of 올가에게 otherworld 관심을 creatures. 보이는 것도 Finally, 잊지 everyone 않았다. returned home to the welcome 일이 of Chloe 잠잠해지자 and Tamaki. 올가는 Giorno 곧바로 went to meet 베로니카와 Veronica 조로를 and 찾아가 tore up her 불만을 resignation 터뜨렸다. letter, expressing 조직이 that she could 자신이 continue 계약하는 걸 working. 막는다는 But given 것이다. her thoughtless actions, 조로는 막을 Veronica 의도가 still 전혀 wanted to 없고 resign. 오히려 But just 지지하지만 as she went 상대는 outside, 타락한 Veronica 천사 heard everyone 루시퍼이니 confessing 경계가 their own 필요하다고 past 설명했다. mistakes, trying to keep her 분노한 from 올가는 leaving. 시뮬레이션 Veronica 룸으로 was 가서 about to thank 저레벨 Tsurugi, 외계체를 but 골라 was 일지일로 interrupted by 싸웠다. everyone's laughter and 그는 chatter. 싸우며 But she was no 소리쳤다. longer 왜 annoyed with 트루기부터 them like 유카리까지 before. 모두 She 쉽게 happily assigned 계약하는데 tasks to 자신만 everyone, 못하냐고. and another 그 ordinary 장면을 day 본 passed 미키가 at Alka 뛰어들어 시미를 headquarters. 멈추려 했지만 Another day of training 올가는 in the 약한 simulation 몬스터에게도 room. 손쉽게 Yukari, 패배했다. after trancing with 다행히 Quetzalcoatl, 미키가 시스템을 quickly carried 끌고 out the 들어와 마무리 reconnaissance 공격을 mission to 막았고 gather information 미키는 about the 그의 monster for 무모함에 뺨을 everyone. 때린 뒤 Mana 치료실로 still 끌고 performed 갔다. long-range 상황을 combat 들은 duties, 미키는 잠시 coordinating 침묵한 with 뒤 Tamaki to fight 루시퍼를 the 아는 simulated 자에게 foreigner, 정보를 얻으면 using 된다고 Tamaki's 조언했다. magical rope to extend 올가는 their 즉시 combat range. 감방구역에서 They lured 리일에게 the monster 루시퍼를 to where 물었으나 Tsurugi and 리일은 Chloe 대가로 were, and 하루의 the two on 자유를 this side 요구했다. coordinated smoothly. 올가는 갈등 끝에 Tsurugi used 결정을 his shield 내렸다. as a platform 그날 for 밤 Chloe to 경보가 jump 다시 up and 울렸다. deliver the finishing blow. 앤닐이라는 외계체가 Outside, 구금구역을 Olga was 탈출해 doing weight 직원 한 training 명을 while observing 트랜스잭했고 everyone's 그 battle. 피해자가 Everyone 올가였다. on this 팀은 side had 즉시 just left the 좌표로 training room 출동했다. when they ran into Olga. 추루기와 Seeing 클로에는 everyone 먼저 happy as a team 앤닐과 without him, 조우했는데 Olga could 앤닐은 not help but 베로니카의 feel 이름을 외치며 dejected and said a 공격했다. few sarcastic remarks. 클로에가 Just after 돌진했지만 returning to his 튕겨나가고 room for a 앤닐은 while, 베로니카만 Tsurugi came to 원했다. thank Olga for what happened 압도적 earlier, 힘 앞에서 also 마나는 expressing that 원거리 his role 지원으로 in the 꼬리를 group was 잘랐고 very significant. 타마키와 함께 Before 방어를 Tsurugus 펼쳤다. extended hand, Olga did 유카리는 not 상공에서 respond and 관측하며 just slammed the 앤닐의 door 목표가 shut, 마나로 as not having 바뀌었다고 his own 보고했다. covenant god still seemed to 돌진 be a 직전 thorn in 마나가 his heart. 머리를 쏘았고 On another day, 클로에와 Olga 추루기가 had just 다시 arrived 호흡을 at the 맞춰 foreigner prison 마나가 area 마무리하도록 when he met a 만들었다. new staff member named Mickey, who 전투 seemed 후 very 올가는 friendly and 병원에서 showed 눈을 great 떴다. respect for Olga. But 심한 he did not 패러독스 pay much 병증을 겪은 attention 그는 and continued 로그래프를 walking 확인했지만 inside. 더는 He 작동하지 continuously went to 않았다. find foreigners wanting them to make a 현장에서는 covenant with 루시퍼가 him, 올가의 but 로직 all 카드를 refused 주어간 him, 것이 and some 드러났다. even showed 카드를 contempt. 올가는 더 Just 이상 when he was in 로지시스트로 despair, 돌아갈 수 a foreigner 없었다. named Enlil called out 추루기는 to greet 차지를 him. 했지만 Olga 이미 invited 수색은 it to make a 실패했고 covenant with him, 빔은 조직 and 내부에 Enlil 스파이가 immediately 있다고 agreed upon 결론냈다. hearing this, saying it wanted 베로니카는 one day 전원에게 outside 다시 to take 현장 care of 수색을 something it 명령했다. needed to do. Olga was 병실에 not 미키가 going to agree, 찾아왔고 but after 올가는 hearing 자신이 Enlil 망설이긴 say its 했지만 strength 문을 was 열지 equal to 않았는데 Lucifer's, 문이 he 저절로 immediately wavered a 열렸다고 bit. 떠올렸다. Just then outside the 미키는 prison, 올가를 Lucifer 아라에서 easily 떼어놓는 dealt with the 듯한 말을 guards to 했고 enter inside, 올가는 갑자기 shocking 정신이 Mickey. 들며 In the 미키를 headquarters room, 쫓아냈다. Giorno had arranged to 복도에서 meet 미키는 Veronica and 한동안 서 있던 Nemesis. They had 루시퍼에게 just 공손히 summarized 고개 the Hackadate 숙였고 incident and 루시퍼는 were 병실로 preparing to 들어와 issue directives 올가에게 for the 로직 new 카드를 week when 건넸다. suddenly an announcement 계약 rang out about 연결 a foreigner 성공 신호가 appearing as a 울렸고 guest. 곧 올가는 One who called 사라졌다. himself Lucifer and wanted 경비는 to meet 아무도 the 모르게 strongest 제압돼 person here. 있었다. 다음 Given 날 this 올가의 situation, the 실종과
로그래프 신호 소식이 보고됐다. 베로니카가 추적했지만 신호는 재민근 듯 잡히지 않았다. 그때 쿠에찰코트는 크게 웃으며 사정을 한다고 말했다. 도시 외곽,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구석에서 루시퍼는 자신의 성소로 들어갔다. 그곳엔 그를 숭배하며 트랜스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올가는 말없이 그 곁을 따랐다. 상층 구석에서 올가는 왜 루시퍼가 자신의
카드를 갖고 있었는지 무엇을 보여주려는지 물었다. 루시퍼는 둘이 닮았다고 했다. 이치고 악역으로 낙인 찍힌 존재들. 그는 모두가 원하는 로직을 모든 인간에게 주고 싶다고 말했고 올가는 그 말에 흔들렸다. 한편 유카리는 쿠의 차를 따라 성소에서 루시퍼와 올가를 찾아냈다. 통제실의 피리는 구급문을 열어 리일을 풀어준 범인이 올가가 아니라 접수원 미키 시나부라고 밝혀냈다. 팀, 특히 클로에는 즉시 돌입해 루시퍼를 제압하고 올가를 데려오자고 했지만 베로니카는 위험하다고 했다. 루시퍼의 선악도 모르고 힘도 너무 크다는 이유였다. 계약신들은 쿠에철을 끌고 가 추궁했고 쿠에철은 처음 이 세계에 왔을 때 루시퍼와 대화했고 내기도 했으며 자신이 졌다고 털어놨다. 아르테미스는 루시퍼가 다른 악마신들을 불러들였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쿠에철은 추가로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목표라는 정도만 말했다. 아르테미스는 올가와 미키가 루시퍼에게 조종 세뇌된 피해자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루시퍼는 일부러 약해 보이며 올가를 설득했고 마침내 성소 중앙에서 올가를 선택된 계약자로 소개했다. 군중은 질투와 동경 속에 박수쳤다. 루시퍼는 아라와 성소의 리더 자리까지 미끼로 던졌고 칭송 속에서 올가는 자신감을 되찾아 마음을 굳혔다. 루시퍼는 목표를 이룬 듯 웃었다. 계약신들 쪽은 심각해했다. 네메시스와 쿠에철은 놀라지 않았다. 모두가 세계를 지키려는 건 아니며 돈, 명성, 인정 같은 개인 욕망으로 로지시스트가 되는 이도 있다는 것이다. 성소에서 올가와 루시퍼는 추종자들 앞에서 첫 트랜스를 했다. 직후 알카 전원에게 새 정보가 떴다. 외계체가 아니라 새 로지시스트의 등장, 올가였다. 올가는 밖으로 나가 아라가 외계체를 가두고 악한 실험에 이용한다고 비난했다. 조직은 올가가 루시퍼에게 쇠뇌됐거나 정확히는 트랜스젝당했다고 판단했다. 추루기는 파괴 없이 올가를 되돌리겠다며 자원했고 베로니카는 승인하며 임무를 재배치했다. 도시 밖에서 올가는 세피아 세계를 만들자고 외쳤지만 대중은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그때 추루기와 병력이 시민 대피를 시작했고 추루기는 올가를 향해 외쳤다. 구급문을 연 범인은 접수원 미키 시나부이며 올가는 혐의가 풀렸고 모두가 그를 걱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올가는 듣지 않고 싸움을 요구했다. 추루기가 싸우길 거부하자 올가는 모든 것을 부셔 트랜스를 감유했다. 혼란 속에서 그리고 아테나의 설득 끝에 추루기는 결국 아테나와 트랜스했다. 그는 공격하지 않고 방어만 하며 대화로 풀고자 했지만 올가의 공격은 압도적이어서 사람과 건물 모두에 피해가 났다. 한편 마나는 베로니카의 명령으로 루시퍼의 성소에 잠입했다. 안에는 트랜스젝된 사람들이 무언가를 애원하며 망가져 있었다. 통제실은 루시퍼의 목적을 파악했다. 사람들이 원치 않는 로직 카드를 버리고 대신 이상적인 로직 카드를 받는 장소를 만든 것이다. 올가는 부드럽게 설명했다. 인간과 신이 공존하고 신은 새 거처를 얻고 인간은 트랜스젝으로 이상적으로 재탄생한다. 협력의 낙원 아니냐고. 올가는 질투와 원한에 묶여 추루기의 말을 듣지 않았고 추루기는 힘으로라도 설득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올가는 이제 루시퍼의 힘을 가졌고 추루기는 빠르게 패배해 쓰러졌다. 그 순간 타마키가 나타나 치유를 시작했고 마나, 클로에, 베로니카도 지원하러 도착했다. 유카리는 상공에서 경고했다. 올가 주변의 암흑 에너지는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삼키고 파괴할 수 있다고. 루시퍼의 지원을 받은 올가는 한숨에 모두를 제압했다. 공격이 너무 강해 추루기의 방패조차 버티지 못하고 산산이 부서졌다. 올가는 자신이 승자라 여겼고 팀을 끝내기 위해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모두가 쓰러지자 목적의 절반이 이룬 듯한 올가는 곧장 아라 구금 건물로 이동해 나머지 절반을 완수하려 했다. 아내는 조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이런 짓을 하지 말고 아라로 돌아오라고 진지하게 충고했다. 하지만 올가는 말도 없이 감옥을 파괴해 모든 외계체를 풀어줬다. 성소로 돌아온 올가는 자신을 깨우쳐줬다며 미키에게 감사했고 일행은 곧장 높은 단상으로 올라갔다. 아래의 추종자들은 풀려난 외계체들과 트랜스젝트를 계속 원했고
올가와 루시퍼는 이를 로직하드 경매처럼 이용했다. 곧 외계체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즉시 트랜스했고 승리감에 취해 도시 곳곳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게다가 루시퍼가 하늘에 거대한 게이트를 열어 난과 전 세계의 평화에 발지하는 미래를 예고했다. 루시퍼의 게이트에서 끝없이 몬스터가 튀어나오며 신호파형이 교란되고 도시 전체가 외계체들의 패러독스 존에 가라앉은 듯했다. 아라는 동부로 정보를 보낼 수 없었고 다른 노지시스트를 동원해 지원받을 방법도 없었다. 상황은 점점 긴박해졌고 일반 시민들은 알카타 팀을 따라 더 안전한 곳으로 빠르게 대피했다. 한편 조오로도 최근 외계체 석방 사건의 생존자들과 함께 나타나 여기서 직접 지휘하겠다고 했다. 베로니카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자리를 내줬다. 조사 스태프는 빠르게 임무를 수행했다. 일본 전역이 외계체 신호에 잠겨 있었고 그들은 오직 자신들만 의지해야 했다. 조는 로지시스트들에게 모든 민간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알카 본부의 게이트를 닫을 방법을 찾고 외계체를 포획해 모두의 안전을 지키라고 명령했다. 팀은 곧장 차량에 올라 전투 준비를 했다. 익숙한 트랜스가 끝나자 먼저 도착해 있던 수리는 혼자 올가를 만나러 갔다. 베로니카와 차량은 그녀를 증오하는 외계체 리일과의 그전 지점으로 향했다. 수리는 올가 손에 있는 게이트 카드를 빼앗아 게이트를 닫고 지금처럼 세계가 계속 불안정해지는 걸 막고 싶었다. 물론 올가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둘의 전투는 계속됐다. 거리에는 사람 하나 남지 않았고 유카리는 하늘을 날며 외계체를 수색했다. 첫 목표는 유치원 구역의 작은 외계체 아이였다. 많아도 다른 몬스터들을 추격했다. 클로에는 꼭두각시 외계체들을 찾아 전부 제거하려 했다. 타마키는 1화에서 쇼핑센터에 나타났던 몬스터와 싸웠다. 베로니카는 평소처럼 폭탄 공격을 이어갔다. 이때 통제실에서는 현재 상황이 불리하다고 보고했다. 이전에는 팀 협동으로 대부분의 외계체를 처리했지만 지금처럼 각계로 나뉘면 성공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휘관과 다른 멤버들은 해낼 수 있다고 믿었다. 게다가 그들은 이 몬스터들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갖고 있었다. 그러니 로지시스트 한 명이 외계체 하나를 제거하는 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었다. 조오로도 이 젊은이들을 굳게 믿었다. 그래서 계획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임무를 수행하게 했다. 유카리 쪽은 유치원 몬스터를 빠르게 발견했지만 녀석은 곧바로 도망쳐 그녀를 꽤 곤란하게 만들었다. 마나도 근거리 전투로 몰리며 고전했다. 타마키 지원이 없는 클로에는 레벨 8의 꼭두각시 외계체를 상대로 힘들어했다. 모두가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멀리서 지켜보던 조오로는 여전히 그들을 신뢰했다. 그리고 곧 좋은 결과가 나왔다. 베로니카, 클로에, 타마키, 마나, 유카리는 각자의 최강 기술인 로직 드라이브로 역공을 걸어 위험한 외계체 5을 처리했다. 반면 추루기는 올가의 맹공 앞에서 계속 몰리고 있었다. 팀 전체 중 이곳까지 올 힘이 남아있는 건 베로니카뿐이었고 나머지는 트랜스 한계를 소진해 조직으로 후송됐다. 올가는 게이트만 다치지 않으면 자신은 절대 지지 않는다고 여전히 확신했다. 하지만 이번엔 모두가 루시퍼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했기에 베로니카는 예전처럼 그렇게 빨리 무너지진 않을 거라 확신했다. 추루기는 처음으로 로직 드라이브를 사용해 빠르게 공격했지만 올가는 그 움직임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모두가 통제실로 복귀해 초조하게 전투를 지켜봤다. 올가는 익숙한 기술을 즉시 펼쳤지만 공격은 전부 추루기의 방패에 흡수됐다. 베로니카가 폭탄을 계속 투하해도 올가는 자신의 기술로 손쉽게 상쇄했다. 로직 드라이브를 오래 쓰자 수루기는 트랜스 한계에 가까워졌고 두 계약신도 이 싸움이 낙관적이지 않다고 느꼈다. 하지만 수루기는 전투 중 올가의 약점을 찾아냈다. 올가의 지팡이는 한 번에 한 동작만 가능해 공격이든 방어든 하나만 된다. 그래서 올가가 방어로 전환하기 전에 먼저 치고 들어가야 했다. 계획을 세운 수루기는 일부러 앞으로 돌진해 올가의 성공을 유도했고 그 순간 베로니카가 때리게 하려 했다. 그런데 올가는 예상과 달리 겁먹지 않았고 로직 드라이브로 비슷한 지팡이를 만들어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가능하게 만들었다. 올가가 둘에게 강타를 날리는 순간 기력을 다한 수루기는
수로기는 아테나와 분리됐고 이를 본 베로니카는 즉시 몸으로 두 사람을 감싸며 보호했다. 둘 다 한계에 도달하자 올가는 더더욱 만족스러워했다. 다시 한번 아라팀을 쓰러뜨린 뒤 올가는 수로기와 다시 싸우겠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 통제실에서는 모든 지부가 외계체에게 침입당했다는 보고가 이어졌고 게이트를 빨리 닫지 못하면 국가 안전이 더 위험해질 상황이었다. 로지시스트들은 병원에 모여 의식 없는 베로니카와 네메시스를 돌보고 있었다. 그때 아차낙 수로기를 시뮬레이션 룸으로 호출하는 방송이 울렸다.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와 여동생을 만났고 둘은 수로기가 무사한 걸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로지시스트를 처음 본 평범한 아이들은 크게 들떠 달려와 수로기를 둘러싸고 어떤 아이는 자신의 루그라프까지 자랑했다. 가족과 아이들의 응원 덕분에 수로기는 승리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다시 되찾았다. 병원에서는 한동안 혼수였던 베로니카와 네메시스가 마침내 깨어났고 아테나와 수로기가 무사하다는 말을 듣자 그제야 마음을 놓았다. 상황은 종말 수준으로 치달았고 수로기는 통제실로 들어가 최후의 해법을 제시했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지만 조오로는 말없이 듣기만 했다. 팀이 통제실로 뛰어들어왔을 때 이미 수로기와 아테나가 먼저 떠났다는 소식만 남아있었다. 수로기는 루시퍼와 올가가 있는 곳으로 향했고 통제실에 오버트랜스 사용 허가도 요청했다. 모두가 반대하려 했지만 잔호는 두 사람의 결정을 존중해 즉시 승인했다. 그렇게 수로기가 올가와 맞섰을 때 그는 이미 오버트랜스를 완료한 상태였다. 올가는 시작부터 로직 드라이브를 쏟아부었지만 이번엔 수로기가 확실히 밀어붙이며 올가를 쉽게 튕겨냈다. 승리가 눈앞인 듯한 순간 올가는 악역답게 망설임 없이 루시퍼와 오버트랜스를 발동해 판을 뒤집었다. 하늘의 게이트는 모든 것을 삼키는 암흑 에너지를 뿜어냈고 사람들은 트랜스잭의 위험에 휩싸였다. 이제 선택지는 생과 사뿐인 듯했다. 난 저녁이 절망의 어둠에 잠겼다. 비너스는 모두에게 도망치라 했지만 조오로는 수로기와 아테나를 버릴 수 없다며 남기로 결심했다. 수로기는 도시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패러독스 존을 펼쳐 그 어둠을 변환하며 시민들을 보호했다. 그 순간 하늘은 루시퍼의 패러독스 원천과 아테나의 원천이 서로 얽혀 충돌했다. 루시퍼는 자신이 만드는 낙원 세계를 받아들이라고 수로기와 아테나를 계속 설득했지만 수로기는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자신의 로직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길을 택하는 것, 그 선택 끝에야 희망이 온다고 믿었다. 아테나도 외계체에게는 외계체의 삶이 있고 인간에게는 인간의 삶이 있다고 믿었다. 두 사람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곧 낙원이라고 서로 확신했다. 말을 마치자 수로기는 올가를 향해 돌진했고 초고층 빌딩 위에서 대등한 격전이 계속됐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전투 전 과정을 지켜봤다. 하지만 그 순간 올가는 자폭을 선택해 오버로직 드라이브로 수로기를 자신이 말한 낙원으로 보내려 했다. 수로기가 추락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견디지 못해 통제실을 뛰쳐나와 그를 돕고자 했다. 스태프들의 반대에도 저는 이 싸움에서 지지 않으면 미래도 없다며 모든 걸 걸자고 판단했다. 옥상에서 수로기는 아직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섰고 올가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그때 알카팀을 태운 헬기가 도착했고 아직 트랜스가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모두가 수로기를 지키기 위해 섰다. 올가는 물러나라고 명령했지만 모두는 말로 그의 연민을 건드리고자 했다. 루시퍼는 올가에게 전원을 공격하라 명령했지만 올가는 이건 자신과 수로기의 싸움일 뿐 다른 이들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루시퍼는 한숨을 쉬며 즉시 몸의 지배권을 빼앗았고 올가는 고통 속에 쓰러졌다. 루시퍼는 망설임 없이 지팡이를 높이 들었지만 또다시 베로니카가 앞으로 나서 모두를 대신해 그 일격을 막았다. 올가는 몸의 통제권을 되찾아 루시퍼에게 멈추라 말했다. 루시퍼는 어떤 로지시스트든 빙의할 수 있다며 굳이 올가의 필요는 없다고 담담히 진실을 밝혔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도 했다. 모두는 그의 진짜 목적이 신과 인간의 공존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배하는 데 있음을 깨달았다. 로직과 삶에 대한 조언에도 루시퍼는 개의치 않았고
자신이 준 것은 언제든 되찾을 수 있다며 그것이 계약이라 말했다. 그 순간 몰가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지만 의식을 유지한 채 지팡이를 던져버려 루시퍼를 놀라게 했고 자신의 로직으로 싸워 이기고 싶다고 선언했다. 수루기도 일어서서 올가와 싸우겠다고 확인했다. 두 사람은 맨손으로 서로에게 돌진해 격돌했고 그 충격은 건물 전체를 뒤흔들었다. 수루기가 올가를 날려버린 뒤 인간과 신의 공존을 금지하는 이는 없다고 올가가 말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니 둘이 의견이 달라도 잘못은 아니라고 말했다. 올가는 계속 싸우려 했고 루시퍼는 지팡이를 쓰려 했지만 올가는 끝까지 맨손손을 고집했다. 수루기는 6탄으로 돌진해 올가를 제압하려 했으나 빈틈을 노린 올가의 반격을 받았다. 막 수루기가 패배할 듯한 순간 오버트랜스 한계 알림이 떠올라 올가는 쓰러졌다. 수루기는 즉시 오버로직 드라이브로 견고한 방어막을 만들었고 곧 자신도 한계에 도달했다. 모두가 두려움 속에 달려와 그를 붙잡았지만 그의 로직 역시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때 도시 전체가 거대한 빛을 발했다. 아테나는 천천히 눈을 뜨며 침대 곁에서 지켜보는 다른 계약신들을 보았다. 그녀는 일주일간 혼수 상태였고 모든 외계체는 격퇴됐으며 게이트도 닫혔다. 전 세계의 알라 조직이 수루기와 아테나의 로직 카드를 모아 그들의 생존을 도왔다. 더 놀라운 건 이 방법을 떠올린 사람이 올가였다는 점이었다. 올가는 벌로 폭탄에 둘러싸인 채 다가왔는데 똑똑한 말을 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려 하면 바로 폭발하도록 되어 있었다. 루시퍼는 어두운 지하 감옥에 수감됐다. 그날 올가는 루시퍼를 찾아가 로직 카드를 꺼내 돌려주려 했다. 최근 사건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루시퍼는 인간의 손에서 돌려받고 싶지 않다며 거부했고 올가는 그냥 카드를 가져갔다. 그리고 루시퍼의 바람을 더 올바른 방식으로 이루도록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현재로 돌아와 올가는 두 사람의 로직 카드가 각각 하나씩 아직 부족하다고 알렸다. 아테나는 개의치 않고 오직 수루기를 걱정했다. 모두가 수루기와 대화했지만 그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랜턴은 잃어버린 로직 카드에 수루기의 기억이 담겨 있어 기억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테나는 상심하지 않았다. 그녀가 잃은 로직 카드에는 수루기를 향한 아테나의 감정이 담겨 있었고 서로 보완된 셈이었기 때문이다. 모두는 실망하지 않고 마지막 로직 카드를 찾아보자고 했다. 아테나는 오버트랜스를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수루기가 말해줬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 그녀는 주저없이 그의 로직 카드를 찾아주겠다고 약속했고 수루기도 그녀의 것을 함께 찾겠다고 약속했다. 아테나는 조건을 하나 걸었다. 먼저 카드를 찾은 쪽이 상대에게 요구 하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아테나는 실망 대신 결의를 품고 그 카드를 찾으러 나설 힘을 얻었다. 전투의 끝과 함께 모두는 일상으로 돌아갔고 부상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옥상에서 조우르와 모두는 계약신들에게 감사와 작별을 전했지만 비너스와 다른 계약신들은 떠나지 않고 함께 남겠다고 했다. 조우르는 나늘 올가가 지휘 관리하는 동안 수루기와 아테나의 로직 카드를 찾는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여정은 계속됐다. 유카리는 높은 산맥으로, 클로에는 계약신과 함께, 마나는 아르테미스와, 타마키도 각지로 흩어져 카드를 찾았다. 수루기는 베로니카와 네메시스 곁에서 로지시스트의 길을 연구했다. 올가는 통제실의 사령관 의자에 앉아 일을 이어갔다. 모두를 골치 아프게 한 건 수루기가 또다시 사라졌다는 사실뿐이었다. 소식을 들은 아테나는 걱정하며 그를 찾았고 둘은 처음 만났던 풀밭에서 다시 만났다. 수루기는 왜 그곳에 왔는지 몰랐지만 잠시 머무는 사이 아테나의 로직 카드를 찾아냈다. 아테나는 즉시 감정을 되찾았고 눈물을 참지 못했다. 멀리서 이를 본 모두는 미소 지었다. 아테나는 약속을 상기시켰고 수루기는 기억이 없어도 하나를 요구했다. 서로에게 더 이상 존댓말을 쓰지 말자는 것이었다. 너무 멀게 느껴진다는 이유였다. 이를 지켜본 모두는 말문이 막혔다. 그게 전부냐고. 하지만 아테나는 실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 있게 미소 지으며 반드시 마지막 로직 카드를 찾아주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눈앞의 도시를 바라봤다. 앞으로의 날들은 아직 계속되고 있었다.